영상 속 그녀는 낯설었다. 검은색 타이트 드레스를 입고 한 남자의 목에 양팔을 감고 클럽 한쪽 벽에 기대어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반지는 보이지 않았고 표정엔 죄책감이란 게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는 서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본 영상 속의 아내는 단순한 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다. 결혼 7년 차, 연애까지 합치면 거의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나 몰래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각자 남자들과 얽혀 있었고 어떤 이는 약혼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건 서로를 믿고 쌓아온 시간과 약속을 조롱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의 행동에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밤 진실을 확인했다. 2명의 친구들이 나 대신 클럽에 갔고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녀는 키스를 했다. 그리고 친구는 다른 남자와 함께 클럽을 나섰다. 결혼 반지를 빼고 모르는 남자와 벽에 기댄 채 입을 맞추던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씻고 내 옆에 누워 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끝 그리고 시작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목격했고 그녀가 소중히 여긴 우정이라는 이름의 독에 중독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순간에도 그는 복수보다 냉정을 택했다. 그녀의 친구들의 약혼자에게도 진실을 알렸고 그 선택은 곧 폭풍 같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제 이야기는 시작된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벌어진 외도, 그리고 무너진 믿음의 잔해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선택. 사랑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는 과연 이 배신을 딛고 다시 설 수 있을까? 혹은 이 고통이 그를 끝없는 어둠으로 끌고 갈까? 그 답은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 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35살이고 아내 서진이는 32이다. 결혼한 지는 7해가 되었고 연애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거의 10년을 함께했다. 다행히 아이는 없다. 몇 달 전부터 서진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미혼이거나 이혼한 여자들이었고 대체로 남녀 관계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듯했다. 그 무리와 가까워지면서부터 서진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처음엔 뭐가 달라졌는지 명확히 짚기 어려웠다. 단지 여자들끼리 모임이 늘었을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주 술자리, 라운지바, 클럽 같은 데를 다니기 시작했다. 예전엔 늦을 것 같으면 꼭 연락을 줬다. 지금은 기다리지 마 같은 짧은 문자 한 줄, 아니면 아예 연락이 없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도 늘어갔다. 그녀의 태도도 변했다. 예전엔 늦게 퇴근해도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다.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사치가 됐다. 대부분의 밤은 친구들과 나가 있거나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서진이의 뒷모습뿐이다. 내가 데이트를 제안하거나 간단히 집에서 요리나 해먹자고 하면 피곤해 혹은 다음에라는 말만 돌아온다. 처음엔 그냥 친구들과 어울릴 시기인가 싶었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첫째, 예전보다 지나치게 꾸미고 외출했다. 헬스장에 갈 때조차 새 운동복에 진한 화장, 향수까지 뿌리고 나섰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간다면서도 마치 소개팅에 나가는 듯한 차림이었다. 둘째, 휴대폰을 철저히 숨겼다. 예전엔 서로의 핸드폰으로 음악도 틀고 검색도 하며 별거리낌이 없었다. 이제는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내 시선이 조금만 닿아도 화면을 재빨리 뒤집는다. 셋째, 전화를 하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거나
문자를 급히 끊는 모습이 잦아졌다. 며칠 전엔 영상통화를 하던 중 그 사람한테 관심 못 받으면 당연히 다른 데서 찾아야지라는 말을 친구가 하는 걸 들었다. 내가 들은 걸 알자마자 서진은 서둘러 친구를 입막음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관심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찾아야지. 누가 들어도 남자를 만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렸다. 물론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 최근 몇 달간 회사 일에 치여서 지친 나날이 이어졌고 무심해진 건 사실이다. 피곤함과 가벼운 우울감 때문에 잠자리도 줄었다. 하지만 서진에게 손찌검을 한 적도 언성을 높인 적도 없다. 그저 조금 멀어진 것뿐인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3주 전부터는 상황이 한층 심각해졌다. 서진은 요즘 자주 현우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남자라며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이상했다. 오늘 현우가 이런 스트레칭을 알려줬어. 프로틴 쉐이크 레시피를 알려줬다더라. 같은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렸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요가나 다닌다고 했지. 다른 남자 얘기를 저렇게 웃으며 한 적은 없었다. 요즘 들어 서진이는 헬스장에서 만난 현우라는 남자 얘기를 자주 꺼냈다. 오늘 현우가 몇 킬로까지 벤치프레스를 들었다더라. 프로틴 쉐이크에 뭘 넣으면 맛있다고 하더라. 처음엔 별 뜻 없는 대화라 넘겼지만 어느새 그 남자의 이름이 매일같이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누구야? 그렇게 자주 얘기 나올 정도로 친한 사이야? 서진은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내가 괜한 오해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말투,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할 때의 얕은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일주일쯤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서진은 친구들이랑 나간다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짧은 원피스, 높은 하이힐, 특별한 날에만 쓰던 향수까지 뿌려져 있었다.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듯한 차림이었다. 나는 반쯤 농담처럼 물었다. 데이트라도 가는 거야? 그러자 서진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말했어. 요즘 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그 말에 순간 멍해졌다. 그래서 되물었다. 무슨 뜻이야? 서진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 요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한테 너무 멀어졌잖아. 사람들이 그걸 눈치챘다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줬다면 굳이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려쳤다. 다른 데서 뭘 찾았다는 거야?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바로 말을 돌렸다.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요즘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 친구들이 그런 걸 느끼게 해줘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급히 가방을 챙겨나갔다. 늦었으니까 다녀와서 얘기하자는 말만 남긴 채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대체 이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혹시 내가 정말 서진을 밀어낸 걸까? 이 모든 게 내 탓일 수도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같이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받았어야 했다. 도망치듯 다른 쪽으로 향하는 건 단지 핑계일 뿐이다. 그녀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무리의 성향이 어떤지 지금 생각하면 뚜렷하게 보인다. 첫 번째 친구, 미정. 최근 이혼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남자 자체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 남자는 다 똑같아. 넌 내 인생 즐겨야 해 같은 말을 서진에게 자주 했다고 들었다. 그녀의 상처는 이해하지만 그 왜곡된 세계관을 타인에게 퍼뜨리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 친구, 유진. 현재는 약혼 중이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면서도 클럽에 가면 제일 먼저 몸을 흔들고 낯선 남자들과 웃고 떠들기를 즐긴다. 서진 말로는 거의 매번 다른 남자와 붙어 다닌다고 했다. 그 약혼자가 이 모습을 안다면 과연 결혼을 강행할까? 세 번째 친구는 막내 하늘.
서진보다 몇 살 어리다. 연애 중이라고는 하지만 연락도 끊겼다 다시 오고 가는 온앤오프 관계다.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혐오에 가깝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굳이 왜 묶여 살아? 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진다. 이런 사람들이 서진이의 곁에 붙어 있었다. 처음 만나봤을 땐 그저 요가 학원에서 알게 된 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은 서진에게 즐기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를 무시하고 관계를 파괴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즐겨야 한다는 그 말 속에 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 이쯤 되니 더 이상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서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진 않더라도 분명히 선을 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주변 친구들이란 사람들까지 같이 등을 밀어주는 모양새였다. 서진은 육체적인 건 없다고 했고 단지 자존감을 키워주는 친구들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 몰래 숨기려는 모습, 그리고 다른 데서 찾는다는 그 말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마치 바람권장 모임이라도 있는 듯 그들은 서진에게 내 존재를 깎아내리며 결혼을 가볍게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었다. 서진은 그 말들을 듣고 안심하고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실제로 바람을 피운 증거는 못 잡았다. 하지만 직감은 분명히 말했다. 무언가 심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며칠 고민한 끝에 나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흐지부지 넘기면 안 된다. 직접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조용히 진실을 확인할 방법도 생각해 두기로 했다. 주말 오후 집에 조용한 시간이 생겼을 때 나는 진지하게 서진과 마주 앉았다. 우리 요즘 너무 멀어졌어. 내가 요즘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느껴져.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헬스장 남자 현우 나한텐 솔직히 불편해. 내 말에 서진은 바로 발끈했다. 결국 또 내 친구들이 문제라는 거네. 당신은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 너의 삶을 존중해. 하지만 그게 우리 결혼을 무시하는 방식이면 안 돼. 현우 얘기를 꺼내자 서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다.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했다고. 당신은 맨날 최악만 상상하잖아.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내가 말했지. 다른 데서 찾게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난 아직도 신경 쓰여. 그러자 서진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건 당신이 말을 꼬아듣는 거야. 난 그저 외시한다고. 현우나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기분이 나았을 뿐이야. 당신이 나한테 관심을 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찾게 된 거지. 그 말이 아팠다.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점점 서로 탓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다. 부부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자 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상담사가 나한테 뭐라 하라고? 당신이 무관심한 남편이라는 걸 알려주라고? 난 됐어. 그런 시간 낭비 안 해.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정직하게 말해줘. 너나 내 친구들 다른 남자들과 엮인 적 있어? 내가 정면으로 물었다. 서진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왜? 이젠 누굴 시켜서 나 따라다니게 할 거야? 진짜 웃긴다. 직접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말을 돌릴 뿐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숨길 게 없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 말에 서진은 눈을 부라리며 날 노려봤다. 지금 뭐? 날 감시하겠다고? 완전히 미쳤네. 당신 정말 통제관 같아. 고성이 오갔다. 서로를 탓하며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서진은 나를 불신의 화신처럼 몰아붙였고 나는 그동안의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들이댔다. 결국 서진은 숨 좀 쉬러 나간다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손도 대지 않고 손님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결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닥까지 무너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이미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시기를 지난 듯했고 서진은 친구들의 논리에 깊이 물들어버린 상태였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진실을 눈으로 보자. 나는 대학 때부터 믿고 지낸 두 친구가 있다. 기훈이랑 도윤. 둘 다 지금 솔로고, 기훈은 예전에 여자친구의 외도로 고통을 겪은 적 있어서 이번 일에 더 적극적이었다. 그날 나는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그 주 금요일에 또다시 여자들끼리 나가는 날이 예정돼 있었다. 서진은 마치 나를 자극하듯 아침에 대수시하지 않게 말했다. 참,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나가기로 했어. 기다리지 마. 나는 그냥 그래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날이 진실을 마주할 밤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이 다가왔다. 기훈과 도윤은 예정대로 서진과 친구들이 가는 클럽 근처에 먼저 도착해 그녀들의 일행을 살폈다. 나는 집에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TV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시간은 잔인하게 느리게 흘렀다. 자정 무렵 기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야, 이거 심각해. 영상 찍는 중이야.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상황인지 바로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다. 12시 반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나간다. 영상 충분히 찍었어. 곧 얘기하자.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정직하게 말해줘. 너나 내 친구들 다른 남자들과 엮인 적 있어? 내가 정면으로 물었다. 서진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왜? 이서진 사설탐정이라도 붙일 거야? 진짜 웃긴다. 직접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말을 돌릴 뿐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숨길 게 없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 말에 서진은 눈을 부라리며 날 노려봤다. 지금 뭐? 날 감시하겠다고? 완전히 미쳤네. 당신 정말 통제관 같아. 고성이 오갔다. 서로를 탓하며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서진은 나를 불신의 화신처럼 몰아붙였고 나는 그동안의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들이댔다. 결국 서진은 숨 좀 쉬러 나간다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손도 대지 않고 손님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결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닥까지 무너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이미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시기를 지난 듯했고 서진은 친구들의 논리에 깊이 물들어버린 상태였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진실을 눈으로 보자. 나는 대학 때부터 믿고 지낸 두 친구가 있다. 기훈이랑 도윤. 둘 다 지금 솔로고, 기훈은 예전에 여자친구의 외도로 고통을 겪은 적 있어서 이번 일에 더 적극적이었다. 그날 나는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그 주 금요일에 또다시 여자들끼리 나가는 날이 예정돼 있었다. 서진은 마치 나를 자극하듯 아침에 대수시하지 않게 말했다. 참,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나가기로 했어. 기다리지 마. 나는 그냥 그래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날이 진실을 마주할 밤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이 다가왔다. 기훈과 도윤은 예정대로 서진과 친구들이 가는 클럽 근처에 먼저 도착해 그녀들의 일행을 살폈다. 나는 집에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TV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시간은 잔인하게 느리게 흘렀다. 자정 무렵 기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야, 이거 심각해. 영상 찍는 중이야.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상황인지 바로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다. 12시 반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나간다. 영상 충분히 찍었어. 곧 얘기하자. 그들은 약속대로 내 집에 들렀다. 서진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나는 더 불쾌했다. 결혼한 여자가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안 돌아오다니. 거실 불을 거의 끄고 소파에 조용히 앉아 기훈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진짜. 그가 꺼낸 첫 영상이 시작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내는 늘 그랬듯이 별다른 말도 없이 외출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짧고 건조한 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타이트한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다. 결혼 기념일에도 보기 힘든 치장이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은 더 이상 내 아내 같지 않았다. 나는 친구 2명 대학교 때부터 믿고 지내온 기훈과 기훈에게 오늘 밤 계획을 맡겼다. 그들은 강남의 한 라운지 바에 미리 도착했고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았다. 자정 무렵 기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심각해. 영상 찍는 중.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위스키를 한 잔 따랐지만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기훈이 보내온 메시지는 더욱 분노를 키웠다. 영상 많아. 곧 도착할게. 그들은 새벽 1시가 넘어서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불을 낮게 켜놓은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고 기훈은 무거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첫 번째 영상. 클럽 조명 아래 아내의 친구들이 낯선 남자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그중 약혼자까지 있는 주리는 남자의 품에 안겨 몸을 흔들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남자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번째 영상. 아내는 밭 쪽에 있었고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와 가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꼬으며 웃고 있었고 남자의 팔에 손을 올렸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세 번째 영상.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남자의 손은 그녀의 허리 아래에 머물렀고 그녀는 두 팔을 그의 목에 걸고 있었다. 둘은 음악에 맞춰 몸을 부드럽게 밀착시켰고 그 장면은 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네 번째 영상. 조금 어두운 구석에서 아내와 그 남자는 서로의 입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머리카락에 닿아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옆에서는 윤지가 또 다른 남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엔 말을 잃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날 즈음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이게 진짜였다고? 마음이 찢겼고 분노가 가슴을 때렸다. 외출 전에 분명히 반지가 있었는데 영상 속 그녀의 왼손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혹시 그 남자랑 같이 나갔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기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남자는 친구들이랑 먼저 나갔고 너희 아내는 친구들과 폐장까지 있었어. 그래도 그건 이미 넘어선 선이야. 기훈가 덧붙였다. 그리고 주리는 분명히 어떤 남자랑 같이 나갔어. 손을 꼭 잡고 나가더라. 윤지는 심하게 취한 상태로 남자와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가 한참 뒤에 나왔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내 아내의 마지막 믿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기훈과 집을 나서기 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녀가 선을 넘은 거야. 친구의 그 말은 나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 같았다. 내 머리는 터질 듯이 복잡했지만 그 말이 나를 잠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밤새 뒤척이며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토요일 아침 결국 결심을 굳혔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법률 상담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다. 아마도 아직도 싸움 여파로 내가 삐쳐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내 휴대폰 안에 그녀의 배신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단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친구들 줄이 윤지 모두가 혼인서약을 우습게 여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우선 그 남자들 줄이의 약혼자와 윤지의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나처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일요일 영상과 캡처 이미지를 정리한 후 주리의 약혼자 재훈과 윤지의 남자친구 시완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버리는 계정을 만들어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이 연락을 드립니다. 영상은 금요일 밤 강남 클럽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신의 약혼자 여자친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영상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한 친구로부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 여자친구가 내용을 듣는 순간 누가 보냈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재훈에게서 회신이 왔다. 누구냐고,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나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만 전했다. 추가로 주리가 낯선 남자와 키스하는 영상을 보내주었다. 그 후 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조용히 모든 걸 받아들이는 중일까? 어쩌면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고일지도 모른다. 월요일 정오, 폭탄이 떨어졌다. 주리는 분노에 가득 찬 채 아내에게 전화를 퍼부었다. 메시지 수십 통, 욕설, 비난 울부짖음. 결혼이 깨졌다고, 인생을 망쳤다고 내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곧이어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도착했다. 단 한 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지호환이었다. 짧지만 모든 걸 말해주는 메시지였다. 그 역시 윤지를 떠났다는 뜻이었다.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재훈은 주리를 내쫓고 약혼을 파기했다. 윤지는 문자 하나로 연애가 끝났다. 리나는 연인이 없었지만 이제 친구도 없다. 그들의 모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영상을 보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내 역시 곧 눈치챘다. 그녀는 월요일 오후 근무 중간에 집으로 들이닥쳤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외쳤다. 그 영상 너야? 네가 재훈한테 보낸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 내가 내 진실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듯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진짜 한 번뿐이었어. 진짜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스스로 무너져가며 말을 이었다. 친구들의 영향, 결혼 생활의 불만, 감정적인 허기, 자신의 어리석음.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 남자와는 키스뿐이었다고. 술 기운에 저지른 실수였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나는 물었다. 헬스장에서 만난 현우는? 그 수많은 밤들, 그때도 아무 일 없었다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정했다. 현우와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의 관심이 좋았고 대화를 즐겼다고. 그냥 기분 전환이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결국 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면서 선택했어. 결혼 반지를 뺀 것도 친구들과 미리 짠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택시 탈 땐 다시 꼈어. 그 말에 나는 냉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 그게 참 양심적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끝내자.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거짓말, 뒷담화, 애정 갈구, 외도. 그건 전부 내가 하나하나 선택한 결과야. 그녀는 눈물에 젖은 채 말했다. 너무 외로웠어. 넌 내 곁에 없었고 친구들이 넌 날 신경도 안 쓴다 했어. 나는 냉정히 말했다. 그래서 남자랑 벽에 붙어 키스를 했어? 그게 외로움의 해소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나오자 내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래, 내가 가끔 무심했을 수 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말해본 적 없잖아. 대화를 택할 수도 있었는데 넌 배신을 택했지. 그건 전적으로 내 선택이야. 그녀는 그저 울며 중얼거렸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정말로 단 한 번의 술김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10년을 다 버릴 거야? 나는 코웃음을 쳤다. 10년을 버린 건 내가 아니야. 벽에 딱 붙어 낯선 남자와 키스했을 때 그 순간 너는 10년을 스스로 내던졌어. 그리고 그건 단 하루 밤의 일이 아니었지. 몇 주에 걸친 거짓말. 몰래 연락하고 속이고 숨기고 그 모든 게 다 쌓여 있었어. 그녀는 계속 나는 바보였어. 친구들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었어. 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라고 울면서 반복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슨 감정이었든 결과는 똑같아.
결혼은 이미 깨졌어. 그리고 내 마음도. 그녀는 결국 내가 결심을 굳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말했다. 당분간 이 집에 있지 마. 짐 챙겨서 나가. 그 멋진 친구들 중 한 명에게 가든지 아님 부모님 댁이라도 가. 난 지금 너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아.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야. 이혼 절차 시작할 거고 가급적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우린 다행히 아이도 없고 집도 렌트, 재정도 따로 관리했기에 정리 자체는 간단할 것이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게 무엇보다 상황을 말해준다. 지금 나는 조용한 집 안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고요한 아침,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젠 다시 나의 삶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서진은 당분간 부모님 댁에 있을 거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고만 말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곧 드러나겠지. 그 화려했던 친구 모임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연애가 무너졌으며 그들 사이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초한 결과를 직면하고 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상우와 민재 같은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 가족도 나를 지지해준다. 그리고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내 삶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결혼은 끝났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언서진과 진짜 나를 존중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울이었던 시간의 끝에서 3주가 지났다. 그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한 후 처음으로 조용한 밤을 보냈다. 소음이 없는 공간, 냉랭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공기.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떤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집은 어색했지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핑계와 변명, 감춰진 진실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됐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내 마음이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몰랐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흔적만 남았다. 욕실 거울에 붙어있던 메모, 부엌 서랍 속에 놓인 작은 반지 케이스,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의 자국까지. 나는 분노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너무 약했어. 우린 10년을 함께 했잖아.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상처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고 후회는 죄책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변호사와 만나 정리 절차를 시작했다. 다행히 아이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따로 관리해왔기에 복잡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연대, 나를 지켜준 울타리, 상우와 민재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마치 전쟁터에서 생존한 전우들처럼 우리는 함께 그 영상을 돌려보며 아픔을 말없이 공유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작이야. 상우가 말하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그녀의 거짓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국 무너졌다. 얼마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다. 몇 가지 물건을 챙기러 왔다는 이유였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손톱은 깎이지 않은 채였으며 무엇보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 부모님도 실망하셨고 그녀는 무너져 있었다. 선택의 대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사랑할 수도 없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마무리하며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한다. 치료를 받으며 나는 배웠다. 상처는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외면할 때 더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나는 지금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아침에 햇살을 보며 고맙다고 말하고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웃기도 한다.
그녀와의 10년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의 미래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잃었지만 동시에 나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